네, 강지연의 트리플 P 강지연 전문가 모시고 또 오늘 해외 시장에서 나왔던 중요한 이슈들 집중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보니까요, 굉장히 기대감이 하루 사이에 커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지수 반응은 별로 좀 미지근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흐름 좀 보셨을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정책 회의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과 불안 경계감이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세계적인 그 세계의 다른 언론들이나 이런 건 여러 가지 이제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좀 팽팽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유럽의 증시와 미증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0.2에서 0.4% 정도의 강세로 마감이 됐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0.25%의 하락세를 보였고 재정 취약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는 0.6%의 하락, 반면에 스페인은 0.08%의 강보합을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3% 이상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불안감과 기대감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은 소셜대 제너럴이라든지 BNP 파리바 같은 은행주들의 강세가 뛰는 모습도 나타났었지만 반대로 BP라든지 BHB 빌리턴 같은 이런 관련주 역시도 약세로 뛰면서 시장에서 양극화한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시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요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22 정책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어제와 이제 앞전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이 좀 더 강세를 보였었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0.09%의 강보합을 보인 반면에 나스닥은 0.19%의 약보합, S&P도 0.12%의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와 피덱스 같은 이런 운송 관련주들이 주로 약세 흐름을 많이 보였고요. 월트 디즈니와 알코아, 보잉 같은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중점적으로 전문가님께 22 통화 정책 회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시장에서 이번 22 정책 회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발표가 될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어느 규모 정도로 재개를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현재 나타내고 있는 기대치 자체가 3년 만기 이내에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검토한다는 부분과 시장에서 최소한의 기대치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입니다. 근데 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무제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고 또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인데 우선은 독일에서의 독일 헌재 판결이 12일 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독일에서 이제 독일 은행 총재가 이제 계속해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불태압 방식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그 정책 자체를 시행한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무제한으로 더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약간의 불태 방식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정도의 어느 정도 소규모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EU 그룹의 융커 의장과 올리는 유럽 집행위원이 참석한다는 부분인데 이런 의원들이 참석을 이제 정책회의에 참석한다는 부분 자체를 시장에서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바로 하지 않겠냐는 것까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제 매입 프로그램이 단순히 이제 예전에 했었던 작년 이제 그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했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어느 일정 규모만 가지고 국제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효과밖에 못 볼 것이다라고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하냐가 시장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장기 대출 프로그램인 LTR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나타낸다면은 그때는 시장에서 기대치 이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부분은 약간 가능성이 좀 작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발언을 했을 경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재정 취약국들의 국채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유럽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상당히 큰 폭의 이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미국에서의 QE3 같은 추가적인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까지도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드라기 총재가 예상대로요, 시장의 네. 예상대로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이 분데스방크가 표방하고 있는 엄격한 통화 정책에는 상당한 좀 흠집이 가해지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데스방크 측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는 좀 크게 부담을 내리지 않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떤 쪽의 가능성이? 저는 이제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독일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불태화 방식이라는 부분을 쓴다고 쓸 가능성까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독일 바이트만 총재와 지금 그 드라기 총재와의 뭐 불화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 발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아무래도 독일에 이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유럽에서 이 국제 매입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당장 재정 취약국들, 특히 스페인까지는 어느 정도 나중에 향후 출범된 ESM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커버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매입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불태화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풀었던 유동성을 다시 흡수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쪽에서의 방식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저희가 정확한 결과를 받아보고 이 시간에 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밖에 또 중요하게 좀 체크해봐야 될 이슈도 뭐가 있었나요?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경제지표 중요한 건 없었는데, 이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예상치가 1.8% 정도 섰는데 2.2%를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노동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럼 미국의 주택 판매 속도가 지금 빠르게 증가가 되면서 주택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도만 이제 어저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좀 중요한 것은 이제 독일에서 어저께 국채를 발행을 했었는데요. 어제 독일 국채 발행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적은 규모로 응찰이 나오면서 이제 목표치보다 작은 규모로 발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전까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국채에 대한 그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컸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독일의 이런 그 국제 발행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부분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되었다는 이야기고,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되었다는 부분은 바로 오늘 ECB 정책회의에서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통화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정책 회의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유로화가 다시금 1.26선에 회복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냈고요.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 유가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강세를 계속해서 나타냈었던 금과 은 같은 기금속 광물들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전기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상승폭이 좀 작았었기 때문에 어저께는 1.5% 이상의 급등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독일의 국채가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인기가 좀 약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도 이제 1.59%로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조금은 하락세를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중요한 거는 국내 시장이었죠. 거의 네.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뭐 가지고 시작한 재료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점, 이 정도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재료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게까지 우리 증시가 약하게 된 원인, 어제 가장 큰 문제점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어저께 시장 자체는 저도 사실 예상을 좀 벗어나는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ECB 정책 회의를 앞두고 나서 사실 관망세가 뚜렷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매수세라든지 매도세 크게 움직이지 않고 어느 정도 관망하는 관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조금은 많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 선물 매도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약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물량을 이제 시장에서 받아주는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는 모습이었었는데 어저께 보게 된다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4천억 이상이 출회가 되었었는데요. 절반 정도는 정부 지자체에서의 차익 물량이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금융투자, 즉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을 여태까지 이끌어왔던 가장 큰 매수세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차익 물량이라든지 비차익 물량이 출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계속 경계를 했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출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약간은 공격적인 매도 물량이 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정부 지자체에서의 이제 가지고 있는 차익 물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는 이제 베이시스가 더 심화된 백어데이션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최대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약 2천억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베이시스가 개선이 된다면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은 약 8천억 내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베이시스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경우는 베이시스 어저께 백어데이션 마이너스 0.3까지 나타내는 상황에서도 출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확인한다면은 이 물량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롤오버 이후에 배당이라든지 환차익까지를 보고 이제 진입한 물량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인 분석상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사실 1880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수치로서 작용이 될 수 있었는데 이 1880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1880선 이상을 회복하는 흐름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20일 정책 회의라든지 뭐 미국의 경제 지표의 약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부분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가 매수도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저께 현재 이제 오늘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22에서의 정책 회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 회의에 대해서 오늘은 기대감도 조금은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오늘은 저가 매수의 유입세를 보이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워낙에 좀 조정이 크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쪽으로 계속 예상을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그 안에서 본다면 전차군단도 너무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특히 자동차주가 연이틀이나 급락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꾸준히 거래소 시장에서는 밀리는 대형주, 우량주를 지금 사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가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이제 미국의 자동차 3사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판매 신장이 나타난 반면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그만큼의 신장은 나타내지 못했고 8월 달에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라는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다면은 시장에 맞춰서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어느 정도 시장보다 더 강한 흐름은 보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 섹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소송 문제로 해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IT 섹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는 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IT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의 소매 판매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IT와 뭐 자동차를 놓고 보면은 IT 쪽에 좀 손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종목들을 또 많이 골라주고 계신데요. 오늘 장에서는 참 저가 매수에 나서야겠다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고 딱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전략 좀 주시겠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제 포지션은 중기 상승 포지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끌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될 물량 자체는 적고 오히려 베이시스가 개선이 된다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거래소 대형주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이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대형주에서의 볼만한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이번 주에는 좀 골라주고 계세요. 어떤 쪽에서 오늘은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대우증권을 가져왔는데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내 채권 시장에서 운용 능력이 가장 많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회복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대우증권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의 모습을 본다면은 이제 대우증권은 앞서 단기 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래서 오늘 매수가로서는 1,900원을 말씀해 드리고 단기적인 손절가로서는 짧게 1,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로서는 앞전에 이제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 위치해 있는 12,800원을 목표가로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단기에 매매해서 수익을 내보자는 쪽으로 해서의 전략으로 좀 종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천주 대우증권까지 해서요,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도 다뤘던 이슈는 20일 바로 통화정책 회의였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좀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